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철의 관동별곡 설명하겠습니다. 꽤 긴 작품이기 때문에 총 4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찍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고요. 곧바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더 짚어보고 바로 본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썼습니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작가였고요. 정철이 쓴 가사인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 3개가 모두 가사라는 갈래인데요. 가사 문학의 백미이다. 자, 백미는 최고다 하라는 거예요. 이 백미는 예전에 여러 명의 왕자 중에 막내 왕자가 흰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활속이나 글쓰기에 뛰어났다. 거기서 온 말이야. 백미는 최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사 문학의 백미 탑 3가 뭐냐?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인데 이 3개 모두 다 정철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철은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난 가사 작품을 쓴다까지 알면 좋아요. 자, 그중에 오늘 우리는 관동별곡을 볼 거고요. 자, 관동별곡에 대해서 외워둘 거 먼저 외우고 들어갑시다. 자, 기행가사, 양반가사예요. 자, 가사에 대한 거는 내가 페이지 넘겨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선 글의 갈래는 우리가 여행을 하고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하죠. 자, 기행문. 기행문의 3요소가 뭐죠? 여정, 견문, 감상. 자, 그래서 이게 가사이기 때문에 여행하고 쓴 가사이기 때문에 이 기행문의 3요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은 어디를 이동했다라는 거고, 견문은 여행 중에 보고 들은 거고, 감상은 그 중에 본인이 느낀 것과 감정을 말하는 것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기행가사 외워두시고요. 또 양반가사, 정철이 양반이니까 당연히 양반가사겠죠. 양반가사는 전격가사인데 이 전격가사에 대한 거는 이 페이지 설명한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성격은 운문이지만 이 글이 어쨌든 리듬감이 느껴지는 운문이지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서사적이고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운문치고는 굉장히 긴 게 가사이기 때문에 서사적이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운문이기 때문에 서정적이고요. 이 글이 뛰어난 이유는 굉장히 비유가 많습니다. 중간에 뭐 폭포라든지 자신이 바라본 경치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한 부분이 많아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유교적, 도교적도 알아야 돼요. 자, 유교적인 거는 충신으로서 임금을 위한 마음, 국가를 위한 마음, 그 유교적인 충사상이 두드러지고요. 또한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 글의 후반부로 가면은 도교적 신선사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가도 여행의 후반부가 되면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교적으로 내가 신선처럼 물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느껴진다. 근데 이 글의 중요한 점은 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유불선이 사상이 모두 드러나 있다. 이 말은 틀립니다. 다시 한번요. 자, 객관식 문제에서 관동별곡에서 유불선, 유교, 불교, 신선사상인 도교 이 유불선이 3개가 모두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은 틀린 게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전반부에 많이 보이고 도교적 신선사상이 이 글의 후반부에 많이 보입니다. 자, 관동별곡 특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습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외워두면 되게 편하겠죠. 우선 기행문이니까 어디 이동했다. 여정이 드러나 있고요. 자연 경치가 나와 있고 산수와 풍경. 중국 고사 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고사가 중국의 옛 이야기들, 역사 속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지고요. 감회, 감정을 표현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화자의 정서적 추이. 추이는 변화거든요. 정서적인 추이와 내적 갈등. 와, 이게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자, 이 글은 정철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한 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방을 가서 한두 달 정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인으로서, 위정자로서 열심히 정치해야지, 국가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자연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내적 갈등을 합니다. 내적 갈등.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굉장한 시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뒷 영상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사의 특징인데 음수율이 뭐죠? 음수율은
수가 수학할 때 수죠.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리듬감이 느껴지는 게 음수율이고요. 음보율은 뭐냐면 이 보가 한문으로 걸음보야. 앞으로 3보 걸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앞으로 4보 걸어가. 하나, 둘, 셋, 넷. 한 번 갈 때 호흡이 몇 번 끊어지느냐. 이 걸음보를 쓰는 게 음보율인데요. 자, 관동별곡 이 가사의 음수율은 3, 4조 또는 4, 4조입니다.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에 네 글자 반복이 되고요. 음보율은 진짜 중요한데요. 사음보예요. 사음보. 자, 사는 푸르고 물은 흐르네. 한 번 갈 때 호흡이 4번 4번 갑니다. 그래서 사음보다. 자, 이 얘기죠. 자, 음수율은 3, 4조 또는 4, 4조고요. 음보율은 4음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시조는 그냥 4음보라고 하지만 이 글이 가사죠. 가사는 굉장히 이따 가사 보면 알겠지만 엄청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4음보는 4음보인데 4음보가 뚝뚝 끊어지지 않고 이게 줄줄줄줄 마치 산문처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4음보 연속체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 4음보 연속체다라고 하면 가사의 특징이겠네요. 그럼요. 자, 사음보라고 말했을 때는 가사와 시조 모두 다 4음보고 하지만 4음보 연속체 이것은 가사만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내려봅시다. 관동별곡의 특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둡시다. 자, 영타법, 와, 우와 이런 것들. 자, 대꾸법은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글이 4음보죠. 사는 푸르고 물은 흐르네. 약간 4음보 짝수이기 때문에 대꾸법이 뭡니까? 나는 집에 가고 너는 학교 가고 뭔가 둘둘씩 짝을 이루는 거. 두 개가 리듬감상 짝꿍을 이루는 게 대꾸법인데 이 글은 4음보이기 때문에 대꾸법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유법. 뭐뭐인 듯. 직유법 아시죠? 비유의 일종이죠. 그래서 직유법 쓰인 부분에 직유라고 해도 되고 비유법이 쓰였다 해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부분 이런 것만 비유가 아니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이런 거 뭐뭐 마냥. 자, 선생님은 꽃같이 예쁘다. 꽃처럼 예쁘다. 꽃인 듯 예쁘다. 꽃인 양, 꽃 마냥 아름답다. 자, 이런 어떤 보조어가 있는 건 다 비유 중에 직유입니다. 자, 이거는 직유법이 많이 쓰여 있다. 은유법도 쓰였어요. 은유법. 직유와 은유의 차이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고1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만 일단 이 직유와 은유가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글은 어떻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썼다. 그래서 가사 문학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도 최고의 문학성으로 칭찬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 덕분이에요. 자, 이 글은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물음표가 될 수가 있는데 관동별곡은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에 있다.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묘미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도 4번과 함께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는 이유인데요. 너희가 느끼기에는 한문이 엄청 많은데요, 선생님? 관동별곡 와, 한문 너무 많은데 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이냐라고 한번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 말해볼게요. 당시의 양반 가사 있죠. 당시의 양반 가사는 정말로 한문이 너무 많아요. 거의 90%가 대부분 한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양반 가사의 분위기에서 그래도 정철이 쓴 삼위인곡, 승미인곡, 관동별곡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우리말만 쓴 건 아니지만 다른 가사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순우리말의 아름다움도 한문과 같이 쓰였어. 자, 그래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도 느껴진다. 자, 그래서 가사 문학의 백미다라고 했고, 자, 이 부분은 내용상 산문 형식상 운문이란 말이 있죠. 자, 요 말도 좀 어렵나요? 자, 요거는 이제 가사의 특징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가사는 엄밀히 말하면 운문이야. 그래서 그 문제집에도요, 이 가사라는 장르가 시조와 함께 고전 운문이란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운문치고는 어떻다? 엄청 길죠. 언뜻 딱 봤을 때, 야, 이거 소설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용상 또 스토리, 그 플롯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는 좀 특이한 장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상 산문이야. 내용상 서사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산문인데요. 형식상은 어쨌든 사음보의 리듬감이 매우 느껴지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 운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운문 장르다라고 해도 맞지만요. 운문의 성격이 좀 더 강해요. 하지만 내용상 산문이고 형식상 운문이다. 뭐 운문과 산문의 두 개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관동별곡은요. 시간의 흐름.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될 때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자, 이걸 그냥 외우세요. 추보식 구성.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보기 4번 추보식 구성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 너희가 추보식 구성이 뭐지?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됩니다. 추보식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야. 자, 이 글은 기행문과 비슷한 기행 가사이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도 있고요. 중간에 시선의 이동도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보식 구성도 맞다. 공간의 이동도 맞고요. 자, 내용상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서사는 이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보게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이 서론, 본론, 결론처럼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가사, 서사, 본사, 결사인데 이제 서사는 전라도 창평에 있었던 정철에게 임금이 수도 한양에 있는 임금이 불러서 강원도 관찰사를 시켜줄게라는 그 말의 소식을 듣고 막 한양으로 가서 임금께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로 강원도로 떠나는 그 초입 부분이 서사예요. 자, 본사가 굉장히 내용이 긴데요. 본사는 둘로 본사 안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내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설악산을 가면은 너희 어떻죠? 설악산 여행을 가면은 설악산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동해안도 구경하죠. 자, 그런 것처럼 본사 전반부는 산 쪽을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 본사 이제 후반이 되면은 이제 그 동해안 바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사가 굉장히 내용이 긴데 전반부와 후반부, 금강산과 간동팔경 유람하는 그 부분을 나눠서 찍어 볼게요. 자, 마지막 결사는 이제 동해 바다의 달맞이를 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내적 갈등을 가라앉히고 이제 정치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는 서사, 본사, 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사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선생님이 적었잖아요. 자, 이 글의 종류는 가사인데 관동별곡이 시험 범위라면 관동별곡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적게는 4문제에서 많은 곳은 6개에서 7개의 문제가 관동별곡 하나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한 문제는 반드시 가사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야. 고려 말에 등장을 해서 조선시대 크게 유행하고 시조와 함께 크게 유행하고, 아까 말했듯이 3사조, 4사조, 4음보 연속체입니다. 자, 정격가사, 변격가사가 있는데 정격가사와 변격가사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정격가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양반들, 사대부들이 쓰는 가사가 정격가사고요. 변격가사는 정확한 격식이 있는 정격가사와 다르게 좀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정격가사보단 좀 더 글자 수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변격가사인데, 이것은 보통 조선시대 전기가 아니라 후기에 서민, 평민 계층들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서민과 평민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많이 작성을 하는데, 정격가사와 변격가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자, 가사가 이렇게 굉장히 길죠. 긴데 맨 마지막 행의 음수율을 보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정격가사는 마지막 행의 4음보잖아요. 이 4음보의 글자 수가 3, 5, 4, 3,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라고 딱 정확하게 끝나면 이것은 정격가사구나, 양반가사구나 알면 되고요. 쭉 넘겨서 가사의 마지막 행이 4음보는 유지인데, 이 3, 5, 4, 3에서 좀 크게 벗어났다. 예를 들면 3, 7, 1, 2, 3, 3, 1, 3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3, 5, 4, 3이랑 음수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주로 평민이 쓴 변격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너희가 지금 가사 중에서 정격가사와 변격가사가 있구나, 정격가사는 3, 5, 4, 3이라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정격가사고 아닌 게 변격가사구나 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정격가사와 변격가사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가사들은 대부분 그냥 정격가사가 많아요. 특히 정철의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은 모두 다 정철이라는 문신, 신분 높은 분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정격가사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가사는 좀 이게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자,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한번 설명을 여기다 빈칸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학의 4분법을 나눈 거 기억나시죠? 문학 4분법 크게 갈래를 나눌 때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자, 이 부분 제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4분법을 나눠서 서정 갈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죠. 서사는 소설 같은 거죠. 극은 어떤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서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극이기 때문에 희곡과 시나리오죠. 희곡과 시나리오가 극갈래였고 교술이 수필 일기처럼 실제 있었던 경험을 쭉 나열하고 술술술 나열하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는 게 교술 장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관동별곡 가사라는 장르가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문제집마다 조금 다른데요. 자 교술갈래 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교술갈래. 그래서 교술갈래 아니면 두 번째의 입장은 서정갈래와 교술갈래의 둘 다의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학교대로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왜 교술갈래로 보느냐? 이게 운문이고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왜 교술갈래에 더 가깝냐라고 하면 이제 가사는 어쨌든 외부 세계가 뭐냐면 실제 경험, 체험, 겉으로 어떤 실제 어떤 사실을 뭔가 나열하는 거거든요. 교술은. 근데 이건 기행가 특히나 관동별곡은 더 그런데 기행가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이 있죠. 약간 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수필과 일기처럼 실제 경험과 체험을 나열하면서 이제 거기서 느낀 감정을 이제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술갈래 내면 세계에 집중이 되면 서정갈래, 외부 세계가 좀 더 집중이 되면 교술갈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사는 교술갈래에 좀 더 가깝다는 의견이 많아요.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관동별곡 설명하시면서 이 글의 갈래가 가사인데 뭐 서정갈래다라고 설명하면 사음보 리듬감이 느껴져서 서정갈래의 운문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신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일반 문제집처럼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둘 다 성격이 있다 설명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신에서는 학교 필기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독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운문의 성격과 산문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갈래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아까 말했죠? 조선 전기는 주로 시조처럼 시조도 어때요? 시조도 조선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가 쓴 평시조가 있었고 시조도 조선시대 후기는 좀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는 사설시조가 있었죠. 자, 그거와 가사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알겠죠? 자, 평민주 여성으로 확대된다고 했고 전기와 후기 자 요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 정철이 쓴 정격 가사이다. 양반 가사이다. 조선 전기에 정철이 썼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관동별곡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본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관동별곡 구성이 서사, 본사, 결사인데,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자, 서사 부분입니다. 자, 정철이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을 하고 이제 관내 순력을 쭉 하는 부분, 임금에게 갔다가 관내 순력을 하는 부분인데 강원도 관찰사가 돼서 원주에 부임하고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목민간 정치인으로서 좋은 정치하겠다 포부까지 밝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행가사기 때문에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글을 보여주고 여정이 아닌 곳은? 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정이란 것은 시적 화자가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곳을 어디 갔다 이런 부분이 여정이고 멀리서 바라만 보거나 혹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것은 여정이 아니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 여정으로 썼는데 이따 한번 검토해 보자. 자, 이제 드디어 자,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빨리 찍기 위해서 좀 목소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목소리가 너무 빨라요 하는 사람들은 그 배속을 천천히 해서 이제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그 오히려 또 시간이 없다.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보고 있다면 오히려 1.2배속에서 4배속으로 빠르게 보셔야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좀 목소리 좀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철의 관동별곡이고 글의 종류는 가사였죠. 들어갈게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겨주시니 우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각하다. 자, 해석할게요. 자, 초점 맞추고. 자, 강과 호수죠. 자연을 말합니다. 자, 자연을 말하는데 강과 호수를 통해서 자연 전체를 말하니까 대유법이라 말할 수 있어.
대유법은 비유의 일종으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대유법, 강과 호수를 통해서 자연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은 지금의 전라남도에 있는 창평이라는 곳이에요. 자, 창평. 장림에 누웠더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선생님이 이제 그려볼게요. 자, 아이고, 우리나라 지도가 선생님 원래 되게 잘 그리는데 자, NG 안 내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도 한양이 있었죠. 수도 한양이 있었는데 이제 임금이 정철이 임금이 겹쳐서 원래 정치를 잘 했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정철이 뭔가 그 뇌물수수 혐의인가 어디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어떤 적이 많이 생겼어.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안 그래도 정철이 좀 똑똑해서 시기 질투하다가 이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정철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하는 거야, 임금님한테. 근데 임금님은 속으로 정철을 좀 예뻐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정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철아, 너 그 전라남도 창평 네 고향에 좀 가서 한 3년 정도 있을래? 그러면 내가 잊지 않고 너를 다시 불러줄게 라고 말했어. 그래서 정철이 전라남도 창평에 그 말을 믿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배 비슷한 건데 일단 자신의 고향인 창평에서 임금의 소식을 계속 기다리면서 몇 년을 지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임금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애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님한테 소식이 온 거죠. 정철아, 너 여기 수도 한양까지는 아니지만 이 경기권 수도권은 아니지만 이 강원도 지방, 선생님이 아직 아무래도 지도 연습을 할 걸. 이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거든요. 그럼 그래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이제 대빵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냐면, 그 정철이 정말 다 포기하고 있다가 임금님이 불러줘서 자신에게 큰 직무를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과 설렘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표현되는 그 부분이야. 그럼 다시 이 스토리를 보고 여기를 이해되면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강호의 병이 깊다는 것은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 병이 들 정도로 자연을 너무 사랑한다. 한자성어 이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연하고질, 천석고황. 자, 이건 진짜 외워야 돼요. 자, 고황은 고질병, 고치기 힘든 병을 말하는 거고, 연하는 안개와 노을, 천석도 어떤 바위, 절벽을 말하니까 자연을 말하죠. 둘 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다라는 건데, 자, 여기선 정말 조심하는 게, 정말 함정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병이 들 정도다, 자연을 사랑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한자성어지, 진짜 무슨 암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 약간 유배 비슷하게 전라도 창평에 있었잖아. 전라도 창평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이 풍부한 곳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자신이 뭐 유배당했다, 뭐 자신이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창평에 오랫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병이 깊어. 그러니까 연하고질 천석고황으로 내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에 있었는데 임금이 날 불러줬네 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자, 이해되죠? 자, 다시 지금 아직 첫 번째 줄밖에 못했네. 다시 보자. 강호의 병이 깊어.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들 정도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전라도 창평에 있었는데 중림, 대나무가 많은 전라도 창평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자, 누가? 임금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관동 800리, 지금의 강원도 지방이죠. 관동의 800리가 되는 그 강원도 지방의 방면이 뭐야? 방면은 지금의 관찰사, 그러니까 관찰사라는 건 지금의 도지사, 방면이라는 그 직위를 나에게 맡겨주시니, 자, 중세국어 문법 떠오르죠? 이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임금이 나에게 관동 800리의 관찰사라는 직분을 주시니 어때? 너무 기쁘겠죠. 너무 기뻐서 우와, 영탄법이 쓰여 있네. 성은 임금의 은혜가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끝이 없다. 임금님 너무 땡큐 베리 머치 하는 거야. 임금님 와,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그래서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네 줄이 굉장히 속도감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 소식을 듣고 자,
이 소식을 들었죠. 전라도 창평지방에서 자신을 관찰사를 시켜준다라는 임금의 전보를 받고 어때요? 바로 본인이 부임받은 강원도 지방으로 갑니까? 아니죠. 수도 한양, 임금이 있는 경복궁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임금님께 고맙다라는 인사도 해야 되고 회포도 풀어야 되고 또 바로 강원도로 가려면은 강원도 지방에 바로 생뚱맞게 가서 내가 오늘부터 관찰사야, 여기 도지사야라고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임금이 나눠주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옥절이라고 해서 왜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마패 비슷한 거 있거든요. 옥으로 만든 신표, 징표, 그 증거물이 되는 그 신분증을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임금님이 있는 강원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경복궁, 한양의 경복궁을 갔다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자, 연추문, 경회문의 난문이죠. 연추문에 달려 들어가서 경회난문 바라보며 하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이별 인사를 할 때 하직한다고 말해요. 하직하고 누구에게? 임금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 임금이 주는 징표, 신표, 그리고 또는 관찰사라는 그 신분을 증명해줄 어떤 그 존재, 증명해줄 도구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다? 아이디 카드 비슷한 거야. 임금님께 하직하고 물러가니 옥절이 내 앞에 서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잘 째려보세요. 자, 지금 얘가 그 소식을 듣고 벌써 연추문, 경회나무는 임금님이 계신 경복궁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들이달아 봐봐. 들이달아는 달려 들어간 거야. 그럼 굉장히 그 기쁨과 설렘, 그 마음의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우와 달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연추문에 달려 들어가고 경회남을 바라보며 그럼 이제 임금님을 만난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임금님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굉장히 막 울면서 껴안았을 수도 있고 막 인사하고 같이 뭐 식사도 했을 거고 그동안 회포도 풀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아마 나눴을 거야. 뭐 인수인계도 받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생략돼 있습니다. 생략되고 바로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바로 임금님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대. 자, 그런 과정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어.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이 주신 그 징표가 내 앞에 서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은 다음 또 설명할게요. 자, 평구역은 지금의 양주야.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서, 지금으로 치면 뭐 자동차 타이어 바꾸는 거겠죠. 말을 갈아타서 흑슈, 지금의 여주야. 적어줄게요. 여주.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 영상에 본문과 본문의 해석본을 파일로 담아둘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해석을 잘 모르겠으면 해석본을 파일로 담아둘게요. 자, 그래서 평구역, 자, 즉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서 흑슈로 돌아드니 섬강이 원주에 있는 섬강이거든요.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산, 지금의 원주, 강원도 원주에 있죠. 이거 뭐야? 벌써 강원도 온 거야. 장난 아니지. 속도 되게 빨리빨리 슉슉슉슉 가고 있죠.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서 흑슈로 돌아드니 섬진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다. 양주 갔다 여주 왔다가 원주. 와, 벌써. 그러니까 다시 이 지도를 보면은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축 해서 벌써 강원도 원주까지 온 거야. 자, 그럼 여기 어떤 부분이 있어? 생략과 비약이 있죠. 생략과 비약. 과감하게 중간 축축축 빨리빨리 넘어가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디테일한 이야기는 생략을 했고요. 비약이 뭐야? 한문으로 비가 날아간다는 거죠. 날아가듯이 날아가듯이 비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생략과 비약을 써서 굉장히 패스트하게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오랫동안 본인이 뭔가 전라도 창평에 이렇게 있다가 임금이 관찰사로 부임을 해줬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과 본인의 설렘임이 아니라 설렘이죠. 기쁨과 설렘이라는 어떤 감정을 속도감 있는 전개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전체의 전개상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 관동별곡은 어쨌든 강원도 지방에 부임을 해서 부임한 후에 그 주변을 여행한 게 주요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 내용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길게 뺄 수는 없는 거죠. 긴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중요도가 상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했어. 벌써 강원도 지방 왔어. 강원도 지방에 왔을 때 소양강이겠죠.
소양강은 어디에 있다? 한양이 아니라 강원도 지방에 있어. 근데 강원도에 이제 꽤 많이 왔는데 소양강이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현관펜이 어디 있지?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것은 선생님이 현관펜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현관펜이고 여기도 현관펜이야. 자 읽어볼게.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이고 고신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데 백발 흰머리가 하도 알씨야 많기도 많구나. 자 요것 따로 정확하게 보셔야 돼. 자 정말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소양강에 봤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니네 한국지리 알지? 다시 또 이게 지도가 이렇게 안 그려지지 오늘? 자, 우리나라가 어때? 산맥을 보면 동고서저죠. 동고서저. 그러니까 여기는 뚝 떨어지고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철이 한 요 정도 와 있단 말이야. 그죠? 태백산, 금강산, 태백산, 금강산, 설악산 요 라인에 한 요 정도 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강원도 지방이지만 여기에 있는 소양강은 동고서저 때문에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 여기 한양에 있는 한강으로 가겠죠. 그죠? 이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갈 거야. 한강 누구 있지? 한강 우리 임금님 계시잖아. 그래서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들까? 저 흘러든 물 수도 한양에 있는 한강에 가겠구나. 한강에 우리 임금님 계신데 어이구 금세 보고 싶네. 임금님 보고 싶어요.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연군지정이라고 해. 연군지정. 자 한문을 보면 왜 남녀가 사모하는 것처럼 이 연은 사모할 연, 사랑한다, 보고 싶어 한다, 이 연이고, 군은 임금근이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연군지정이야. 자, 근데 이 아랫줄을 또 읽어볼게요. 고신거구의 한문의 자체의 뜻은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난다. 라는 거야. 이제 이것은 이 시적 화자인 정철 자신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 지금 나라를 떠난 거 아니잖아요. 뭐 중국 당나라 갔나요? 그게 아닌데 왜 고신거국이죠? 자, 여기서는 문맥상 나라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한양을 떠난다, 임금 곁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까 한양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강원도 지방에 이 지방에 한동안 멀리 있어야 되니까 막상 또 좀 나라가 걱정됐던 것 같아. 그래서 외로운 신하가 이 한양 수도를 떠나려고 하니까 백발 흰머리는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거죠. 하도할시야. 자, 이 당시에 하다가 많다 또는 크다니까 조심하세요. 중세고 국어 문법과 같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하다라는 것이 하다 있죠. 하다라는 것은 만약 이 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국어에서 공부하다, 청소하다 이 두의 의미는 15세기에 이렇게 썼어. 하다 이거였어. 그러면 이 중세 시기에 조선 시대에 이 하다 있죠. 지금 얘는 얘죠. 그래서 얘는 얘죠. 이 하다는 지금의 두 하다가 아니라 많다 또는 크다야. 그러면 이 하다는 지금 현대국어는 어떻게 됐어요? 사어야 사어. 사멸했어. 죽었어. 알겠어? 없어진 거야. 요것도 중세국어 문법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하도할시는 여기서 많기도 많구나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자, 이거는 그러면은 임금을 개인적으로 그리워하기보다는 뭔가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데 우리 나라 괜찮을까? 정치 괜찮을까? 자,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우 써서 우국지정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연군지정, 우국지정 이 두 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비슷할 것 같지만 달라. 자, 연군지정은 약간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감정이고 우국지정은 어떤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한강으로 가겠지? 한강에 우리 임금님 계신데 임금님 보고 싶다. 연군지정.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고 한양을 떠나려고 하니까 흰머리가 난다. 걱정스럽다. 이건 우국지정이야.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서사죠. 서사. 자, 서사. 자, 그러면 한 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이 노란색까지가 서사야. 자, 서사가 어디까지인지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괜찮죠? 자, 서사까지 하고 일단은 중간에 한번 그 자습서에 있는 필기 한번 빠르게 복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철의 관동 별곡 동주, 지금의 철원이야. 강원도 지방에 있는 철원. 동주에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말 안 해도 여정이 어디가 여정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강정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무슨 정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정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정자. 그래서 이 글에서 무슨 정은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정자, 무슨 대는 지금의 테라스처럼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정이나 대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강정에 올라갔더니 자,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다, 잘만 하면 보이겠다라고 했어. 자, 선생님 어떻게 했죠? 시험에 100% 나오는 부분은 현관펜 하겠다라고 했지요. 자, 여기도 현관펜이네요. 다시 한번 여기도 바로 연군 지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삼각산 있죠.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을 말합니다. 선생님 북한산 지금 북한에 있어요? 자, 지금 북한산이 우리나라 서울에 있어, 서울. 서울에 청와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님께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지난 주말에 북한산 등산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시죠. 북한산 지금의 그 서울에 있어, 서울. 그럼 다시 또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동주 이미 강원도에 있는 북강정에 올라갔어. 거기에서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양에 있는, 서울인 한양에 있는 삼각산, 즉 북한산, 이 삼각산이야. 북한산이 잘하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말했어. 자, 이것도 함정이 되게 많이 나와, 함정이. 자, 이 정철은 현재 북강정에 올라가서 삼각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삼각산을 지켜보고 있다. 완전 틀린 말이야. 야, 여기서 여기가 어떻게 보여? 여기가 옆 동네 산도 안 보이는데, 그지? 이거는 뭐냐면,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연군 지정이야. 임금님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강원도 철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그곳에 있는 높은 정자인 북강전에 올라하니, 이것도 해석 정확히 해라. 올라갔더니 임금님이 계신 한양에 삼각산의 제일봉,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하마면도 해석 정확히 해라. 하마터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하마면 여기서 하마터면 아니야. 잘만 하면, 웬만하면, 와, 잘하면 보이겠다. 실제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만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멀리 미국으로 유학 간 친한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니네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와, 여기에서 내 친구 지연이가 사는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잘하면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실제로 보일 리가 없죠. 알겠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여기 우국지정 아니다. 여기 연군지정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 자, 이 노란색까지가 서사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얘는 중요한 거 뭐야? 지금 얘들아, 이게 여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선생님 말 안 해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해서 걸어서 이동하든 말 타고 이동했겠죠? 자, 그랬더니 궁예 왕이죠. 궁예 왕. 우리 사극에서 봤죠?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한때 엄청 큰 나라를 주름잡았던 궁예 왕이 주름잡았던 대궐에 터가 남아있는 거야. 거기에 오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청각적 이미지네, 지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이동을 하다가, 와, 저기 무슨 폐허가 된, 그러니까 기둥만 남아있고 폐허가 되고 막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까마귀 까치가 둥주리를 친 저 멀리에 어떤 예전에 어떤 터가 있는 거야. 봤더니 그 어마어마했던 카리스마로 장난이 아니었던 이 궁예 왕이 주름잡았던 나라의 그 궁궐이 지금은 폐허가 돼서 터만 남아있어. 거기에 까마귀 가치가 지적거리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어떤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와, 한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나라도, 그 잘 나갔던 궁예 왕도 지금은 다 죽고 없고 지금 저렇게 터만 황폐하게 남아있구나. 여기에서 인생무상을 느낄 수 있겠죠. 인생무상, 뭐 일장충몽, 이제 비슷한 한자성어, 이 모든 한나라 어마어마한 어떤 큰 어떤 선생님이 말이 안 나온다. 그 화려했던 삶이 하룻밤 꿈과 같구나. 인생무상, 일장춘몽, 이제 이런 남가지몽, 한단지몽, 이런 비슷한 한자성어가 많이 있겠죠. 자, 인생무상과 쓸쓸함을 느끼는 거야. 자,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와, 궁예왕의 대걸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 청각적 이미지도 있네. 전체적으로 시각이지만 청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 까치한테 속으로 물어보는 거야. 까마귀 까치야, 너희들은 천고흥망,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흥하고
흥하고 망하는 것, 이 역사 중에서 흥하고 망하는 걸 아는다 모르는다 다시 중세국어 문법 연계될 수 있겠죠. 이 는다 있죠. 는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는다가 평서형이죠. 나는 밥 먹는다 평서형이지만 이 당시에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는다가 의문형 종결어미였죠.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문형 종결어미였어. 종결어미.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천고흥망을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라는 의문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한자성어 하나 더 써볼까? 인생무상뿐 아니라 자, 우리가 나라 망한 슬픔, 나라가 망한 후에 탄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맥수지탄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이제 맥수지탄은 이거 미안하다. 큰일 날 뻔했네. 자, 맥수지탄.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맥수지탄. 자, 이게 뭐냐면 나라 망한 후에 탄식, 슬픔을 말해. 나라를 이룬 후에 탄식과 슬픔. 이 궁예왕 얘기하는 부분에 맥수지탄,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이 둘 다 느껴지는데, 자, 그냥 하면 안 외워지니까 한번 좀 생각할까? 이 맥이라는 것은 보리맥자야. 알겠어? 보리맥. 이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는데 국가는 망했는데 보리는 무성하게 잘 자라주었어. 그럼 더 슬프겠지? 거기서 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 맥수지탄 비슷하게 생긴 애가 풍수지탄인데 여기서 풍수지탄은 안 맞아. 풍수지탄이 풍은 바람풍인데 이것은 나라 망한 슬픔이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신 후의 슬픔. 부모 잃은 후의 탄식과 슬픔을 풍수지탄이라고 해. 자, 바람풍. 부모님은 어때? 부모님은 바람처럼 흉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죠. 거기서 온 말이야. 자, 맥수지탄은 나라 망한 슬픔, 풍수지탄은 부모 잃은 슬픔인데, 자, 여기에서 궁예왕의 대걸터 오작이 지적인 여기의 부분에 맥수지탄이 나오면 맞지만 풍수지탄 나오면 틀리다고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 자, 그리고 계속 이동을 했어. 이제 여기서 좀 쓸쓸함. 아유, 자, 영원한 게 없구나라고 잠시 객찬감, 객수감, 쓸쓸함을 느꼈는데 다시 여기서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또 이동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신이 부인받은 이 강원도 지방을 얘가 좀 돌아다니고 있잖아, 정철이가. 그런데 우연히 어떤 동네, 마을 이름에 마음 팻말에 회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는 거야. 자신이 부인받은 그 강원도 지방에 회양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는 거야.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좋냐면 이 회양이라는 동네가 이 이름이 있잖아. 옛날 중국의 역사 속에 굉장히 누군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거기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중국 고사 속에 하나의 역사 속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우연히도 회양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와, 내가 부인받은 곳에 그 중국에서 진짜 정치 잘해서 백성들이 훌륭하게 살았던 회양이란 동네와 이름이 똑같네? 와, 나도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왠지 느껴지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자, 회양의 옛날 이롬. 이거 순우리말인데 이거 외워라. 이름이야, 이름. 회양이라는 곳이 예전에 중국 속에 중국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옛날 이름과 마초와, 이것도 해석 많이 물어보거든. 마침이야. 얘들아, 이 마초와가 finally 마침내 아니야. 마침내 성공해서 그 마침내가 아니라 그냥 마침,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이런 뜻이야. 다시 이 회양이라는 이름이 예전에 중국의 그 나라 이름과 마침 같을 시고 똑같구나. 와. 자, 좀 전에는 좀 쓸쓸했는데 이제 기분이 좋아지지. 급장유가 중국의 그 회양이라는 나라를 너무너무 정치를 잘한 이 선정이라고 하지. 착한 정치. 선정을 너무 잘해서 훌륭하게 칭송받는 그 정치인 이름이야. 중국 속의 정치인 이름. 그 급장유의 풍채, 모습이죠. 모습을 고쳐. 이거 앞으로 10번도 더 나온다. again. 다시란 뜻이야. 다시 하니 볼게이고 서리법이지. 자, 급장유의 풍채. 급장유가 그 예전에 자신의 다스렸던 회양이란 나라를 정말 정치를 잘했던 선정하는 그 모습을 다시 아니 볼게이고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보여줄게.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게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서사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자. 자, 자습서에 있는 필기를 한번 본 다음에 서사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본사는 끊어서 가자. 자, 자습서. 이 부분은 뭐 필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보면 되겠죠? 할게요. 자, 파란색 부분. 자, 여기가 제가 서사거든요. 빠르게 보고 일단 영상 1차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호의 자연,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중림, 천석고왕 연화고질. 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좀 가까이 할게요. 자, 임금님께서 관동 800리에 관도지방에 나에게 방면 관찰사를 맡겨주시니 우화 영탄법 성은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 자, 그래서 경홍복궁의 서쪽문 연추문에 달려들어가 기쁨과 설렘 표현, 경우에 남은 광화문을 바라보며 임금께 하직하고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죠. 임금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 자, 관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징표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이 생략법을 쓰고 있죠. 임금님께 뵙고 하직하는 모습, 모든 행사, 이 사이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게 과감하게 생략돼서 관찰사를 부임하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자. 자, 평구역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서 흑슈 여주에 돌아드니 섬진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다. 벌써 강원도 원주까지 왔죠. 이 두 줄도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벌써 소양강 춘천이야. 춘천 어디야? 강원도야. 이 소양강은 한강이 아니야. 자, 이 사람이 강원도 와서 소양강을 보고 있어. 저기 지금 소양강이 보이네. 소양강이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가? 자, 어디로 흘러들어? 자, 수도 한양의 한강으로 가겠지. 그러면 임금님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왜 안 적혀 있지? 자, 여기는 연군지정이야. 연군지정. 여기 한 줄은 연군지정 제발 외워라. 자, 그 다음에 고신거국, 정철 자신,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야. 외로운 신하가 저기 나라를 떠난다. 임금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백발, 흰머리, 걱정이 하도 아시아 많기도 많다. 여기는 우국지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동을 해야겠죠? 동주, 지금의 철원이야. 강원도 지방. 동주에 밤을 겨우 세워서 북강정, 높은 북강정에 올라갔더니, 자, 삼각산, 임금님이 계신 곳, 자, 북한산이죠? 삼각산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하마면 조심해. 하마타면 아니라고 했어. 웬만하면, 잘만 하면 보일 것 같구나. 다시 한번 연군지정이야. 자, 여기 연군지정, 우국지정, 연군지정 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동하자. 궁예 왕의 대걸터에 까마귀가치가 지저귀고 있으니 이제 지금 그렇게 화려했던 왕조에 터만 남아있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까마귀가치가 지저귀고 있으니까 참 영원한 게 없다. 인생 무상,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겠죠? 자, 까마귀가치야. 이거 혼잣말 하는 거죠. 천공흥망.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다 모르는다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의문형 종별음이죠. 자, 그래서 나라 망한 후에 탄식, 나라 망한 후에 슬픔과 탄식을 잠깐 느끼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탄 아니죠. 맥수지탄. 자, 인생무상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 자, 하지만 다시 기분 좋아진다고 했죠. 자,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회양이란 동네가 있네. 우와, 이 회양은 중국 이야기 속에서 정말 급정유가 정치 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나도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자, 이 부분은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해? 자, 너희가 독서실 갔어. 스터디 카페에 한 달 정기권을 끊어서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기존에 공부했던 작년에 고3이었던 선배 이름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그 이름표를 봤더니 와,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간 선배의 자리였어. 그러면 어때? 기분 되게 좋겠지. 우와, 나도 옛날에 여기에서 작년에 이 자리를 썼던 이 선배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회양이 옛날의 이름과 마침내가 아니라 마침이야. 마침 똑같구나. 자, 그 정치를 선정으로 베풀기로 유명했던 급정유의 풍채, 긍정이죠. 급정유의 풍채의 모습을 고쳐 다시야. 어게인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보여줄게.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괜찮죠? 자, 이제 너희 이제 교과서 자습서다 이거. 교과서 자습서는 반드시 자습서 문제 2번 풀고 평가 문제집 문제도 2번씩 풀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자, 방면은 관찰사, 옥절은 관찰사의 상징물, 고신거국, 임금니의 신임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신하가 서울을 떠난다. 여기서 서울을 떠난다는 뜻이겠죠. 자, 앞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북한산, 오자 까마귀같이, 급장유는 이제 선치가 선정이야. 착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영상을 끊었다가 이제 이 본사, 그쵸? 이 본사, 금강산을 가는 본사부터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안녕.